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동희야, 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응. 간단하게 복습해볼까?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응, 직렬과 병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응, 그래가지고 그 직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응, 전압 강화라는 것이 있었고, 병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전압 강화는 안 되는데 전류가 분배가 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응, 그리고 이제 합성저항을 구하는데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좀 다르다 그랬지. 응,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고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 이런 걸 공부를 응, 했었어. 그리고 그 저항과 반대되는 즉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응, 완전히 반대의 계산으로 직렬 접속일 때는 합분의 곱, 병렬일 때는 응. 그냥 더하면 더. 된다. 이런 공부를 했어.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응,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응.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기가 어떤 건지 혹시 알아? 직류. 직류. 응, 그래. 자, 전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응,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직류라는 것이 있고, 응, 그리고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류라는 것이 있어. 응, 얘네 둘의 성질 같은 건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면은 응.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직류 같은 경우는 영어로 DC라 그래. 이게 어디에서 따왔냐면은, 다이렉트. 그렇지. 직접 이렇게 흐른다. 뭐 그런 말도 되지만은, 교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리고 교류는 AC라 그래. 응, AC는 어디에서 따왔냐? 발도 Alternating 응, Current.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응, 직류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응. 크기, 크기, 방향 방향,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리고 교류는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크기, 크기, 방향, 뭘까? 변화된다. 그치.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면은 어떤 응, 느낌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가로축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야. t라고 적을게. 응. 직류는 오빠가 빨간색으로 표기할게. 그래. 직류는 그냥 이렇게 쭉 흘러. 자, 이게 바로 직류의 특성이야. 응, 응. 그런데 교류는 사이클. 그치, 바로 사인 웨이브 형태의 정연파라고도 하더라고.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래. 응, 어,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응, 잘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를 뭐, 플러스다,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교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속 오가기 때문에 응, 극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응, 직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단 말이야. 응, 그런데 여기에서 표시할 때는 플러스 쪽에서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크기가 응,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다가 직선을 쭉 긋는 모습이다. 응, 응. 그래. 이런 것을 알아두자.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는 식으로 해갖고 흘러간다는 점. 응, 그리고 이제 직류 같은 경우는 되게 이 회로가 우리가 동의가 봐도 빨간색으로 하나 짝 그으니까 되게 간단하잖아. 응, 응, 단순하단 말이야. 응, 이래서 많이 활용이 돼.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에 회로 있잖아. 전자 회로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 직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장이 가능해.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달리 말을 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보관된 전기를 갖고 이동하면서 쓸 수 있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데 쓰는 배터리, 즉 건전지나 배터리, 즉 충전지 같은 경우가 모두 직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류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인데 이건 따로 저장이 불가능을 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이 교류로 만든 전기를 한번 직류로 바꿔놓고 저장을 하고 다시 쓸 일이 있으면 그 직류로 저장된 것을 꺼내다가 다시 교류로 바꿔서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해. 그리고
회로가 단순하고 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전동기 같은 거 있잖아. 응. 모터류 응. 전동기의 출력이 세다는 것도 장점이야. 음. 그런데 이런 직류의 장점은 교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즉 회로를 만들어도 더 복잡해지고 저장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모터류의 출력도 낮다. 이런 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직류와 교류에서 헷갈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직류 쪽 이야기야. 교류는 먼 훗날 오빠랑 같이 정전계, 정자계 이런 전자기학을 공부하고 나서 천천히 공부할 거고 그때 가서 뭐 사인파의 특성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위상차 이런 것도 나오고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런 것은 지금은 깨끗이 머리를 비워두고 직류만 공부를 하자. 그래. 직류의 특징이 일정한 방향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좀 전에도 확인을 했어. 그치?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어. 뭐냐? 이것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특징인 건데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키르이오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키르이오프 법칙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자. 그래. 자, 키르히호프 이름이야, 이름. 제1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전류 법칙이라고도 하고,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야. 상대적으로 좀 이거는 쉬워. 그리고 KCL이라고 하는데, 이 KCL이 어디서 따왔냐면은, 바로 키르히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법칙인데, 전류 법칙이잖아. 바로 커런트에서 따와서 법칙이니까 로우. 그래서 KCL이라고도 많이 해.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두고 이거는 어떤 거냐? 자, 회로에 대해서 오빠가 간단하게 한번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그래. 예를 들면 이런 회로가 있어. 이거 그거잖아. 오빠 책에도 나오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지점. 양수리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직관적인 거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 이렇게 회로가 있다. 그런데 여기 회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 I1.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 I2. 그리고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 I3.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또 밖으로 가는 전류가 있어. I4. 그리고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가 있어. I4.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전류의 총합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보다 이제 오빠가 그래 동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양수리를 예로 들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오빠랑 동희랑 예전에 겨울에 데이트 삼아 갔던 곳이 그 머리. 남양주와 경기도 광주 그리고 양평 이렇게가 세 곳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이곳은 되게 특이하게도 강이 만나. 자, 여기에서 지명을 따면은 이쪽은 남양주, 이쪽은 양평, 이쪽은 광주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우리랑 같이 갔던 절이 하나가 있었지. 수종사가 이 정도에 있었어. 그리고 물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 그리고 이렇게 쭉 가. 자, 위쪽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바로 북한강. 북한강이었고 아래쪽에서 올라온 강이 남한강. 남한강. 그리고 둘이 합해서 가는 게 바로 한강이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면은 서울이야. 그래서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마을이 바로 두물머리야? 여기가 양수리. 두물머리란데. 자, 양수리라는 건 한자어로서 양수, 양쪽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고 이걸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두물, 두 개의 물이 있는 머리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북한강을 오빠가 간단하게 N이라고 할게. 그리고 남한강을 S라고 하자. 그리고 한강을 H로 하자.
자, 그러면은 H는 뭐와 뭐의 합과 같을까? N 플러스 S. N 플러스 S와 같다. 이게 이제 키르이오프 제1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걸로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비슷할 거야. 자, 여기에서 보면은 I1 그리고 I2, I3는 전부 다 가운데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 이 가운데를 가리켜 우리가 노드라고 해. 노드. 영어로는 KOND. 이 지도에서 보면은 노드가 이쪽이 되겠지. 뭐 이 양수리도 노드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전류가 노드 쪽으로 모이는 걸 가리켜 유입 전류라고 한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들어올 입을 쓰는 거고, I4, I5 이걸 가리켜 빠져나가는 전류잖아. 유출. 그치. 유출 전류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입 전류의 합과 유출 전류의 합은 같다. 바로 이거야. 자, 다시 유입 전류의 합 가 그리고 이것은 유출 전류의 합은 같다. 시그마네. 시그마가 그치 시그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빠도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대학원 가서 이 시그마라는 것을 그리스어 소문자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가르쳐 보통 오빠는 그때부터는 서메이션이라고 많이 써. 그게 서메이션이라는 게 단어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 썸 합이잖아. 그래서 서메이션이라고 많이 표기를 한다. 여튼 유입 전류의 합은 유출 전류의 합과 같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I4 I4 플러스 I5 이거와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자,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다시 하나의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변할 수 있어. 봐봐.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에서 I4를 이 는 너머로 오면은 어떻게 될까? 치환하면 마이너스 그치. I4. 여기가 원래 플러스였는데 는을 지나가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I4, I5도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I5. 이렇게 된 값은 뭐와 같다? 0. 이게 바로 키르이오프 법칙, 제1법칙. 전류 법칙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미리 봐두면은 되게 도움이 돼. 잘 생각이 안 나면은 오빠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렸던 북한강 남한강의 물을 합하면은 한강과 같다. 이것을 잘 돌이켜.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그 앞으로도 우리가 전기책도 그렇지만 수학책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점이 세 개가 똥똥똥 바뀐 걸 보통 영어로는 대열포라 그래. 앞으로 전기 교재에서도 보게 되고 수학책에서는 참 많이 봐. 이 대열포라는 게 우리말로 뭔지 알지, 동이? 뭘까? 기억이 안 나네. 얘기해줘. 이거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해서 보통 어떤 이 상태 혹은 이 증명 자체의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뭐뭐하다 할 때 이를 줄여서 이렇게 점을 세 개를 찍는다.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 당구장 표시 아니야? 당구장 표시라는 것은 특별히 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고 이건 당구장 표시가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그러므로 그렇게 전류의 합은 0과 같다 이런 거고 이걸 굳이 이제 또 우리 구구절절한 정의로 내리자면은 회로망 중에 임의의 접속점 임의의 접속점. 이 접속점이라는 게 오빠가 위에서 언급했던 노드라는 거야. 노드. 노드 접속점에서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입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알겠어. 여기 공식 보면 다 이해가지? 응. 자, 그리고 키르이오프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 이제 입직. 제2법칙은 간단하게 전압법칙이라고도 해. 이건 조금 어려울 건데 이것 또한 할만해. 자, 앞서 제1법칙이 KCL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KVL로 써. 자, 뭐의 약자냐? 키르이오프 볼테이지 키르이오프의 볼 전압이니까 볼테이지 L은 로우 법칙. 이거야. 자, 전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단 오빠가 먼저 정의부터 알려줄게. 그래. 정의는 루프 루프를 형성하는 인위의 회로망에서 이미 회로망에서 모든 기전력의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대수합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 와닿지 않지? 그냥 외워야지. 그냥 외우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갈 거야. 자, 누프라는 단어 있잖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도 막상 이게 뭐지 하면 그림은 그릴 수 있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해. 누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 가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딱 매달고 막 그랬었거든. 여기에서 딱 거는 고리 모양을 가리켜 누프라고 해. 그런데 이 누프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어딘가 뚫려 있는 게 없이 딱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를 그래. 그래서 회로를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직류 회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전류가 온전하게 통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데도 없고 열린 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 바로 루프 회로라고 해. 루프 회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루프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어딘가 열려 있으면은 회로 자체는 만들어졌지만 전류는 흐르지가 않아. 그래서 이 루프 회로를 한자어로는 닫힐 패를 써서 폐회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 회로를 조금 더 바꿔서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있다 해서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스위치라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 상태의 모습에서는 스위치가 열려 있거든. 이러면 루프 회로가 아니니까 이때는 전류가 안 흘러. 즉 우리가 여기 저항이 예를 들어서 불 조명이다. 라이팅이라고 써주자.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가 불이 꺼진 상태야. 근데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딱 눌러줘 갖고 붙인다. 그러면은 조명이 들어오는 상태.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바로 폐회로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둬.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장이 해석이 됐어. 루프를 형성하는 임의의 회로망,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어떤 회로망에서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대수합과 같다. 이런 복잡한 말이 있어. 자, 이거는 어렵지 않지만은 차분하게 따라와야 돼. 자, 오빠가 간단하게 회로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잘 따라와. 자,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고 저항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저항은 R1, 두 번째 저항은 R2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지. 저항 R1과 R2를 만나고 뺑 돌아서 다시 돌아오겠지. 그치? 이게 폐회로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때 전압 자체는 바로 직류 11V이고 저항값 자체는 첫 번째 건 2옴, 두 번째 건 4옴이다. 근데 이때 전류를 몇 암페어를 뿌리느냐? 바로 2암페어를 뿌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압을 중간중간에 재면은 뭔가 새로움을 알게 돼. 자, 첫 번째로 전압이 되는 지점은 여기, 두 번째로 전압을 재는 지점은 여기, 세 번째로 재는 지점은 여기라고 하자. 녹색으로 표기했어. 1, 2, 3. 자, 먼저
녹색으로 표기한 1번 지점의 전압. 이걸 12V. 그치. 12V가 저항을 만나지 않고 바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12V가 돼. 두 번째 지점에서 쟀을 때 나오는 전압은 몇일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 그치? 네.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지점에서 잰 거에서 두 번째 지점의 그 전압을 구해주면 돼. 근데 여기 저항을 하나 거쳤잖아. 그래서 전류에서 첫 번째 저항 값을 빼주는 개념. 자, V1이 12V지. 12V에서 I 몇 암페어 회신됐지? 2A. 2암페어. 그리고 첫 번째 저항 값은 2오. 2옴이지. 자, 그렇게 되면은 12-4는 8. 그러면은 이곳 두 번째 해당하는 게 바로 8V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마찬가지로 V3. 바로 이곳의 전압을 구해보자. 여기도 똑같아. V2에서 잰 거에서 두 번째 저항과 전류의 곱을 빼주자. 그러면은 8 빼기, 자, 전류는 몇 암페어라 그랬지? 전류는 2암페어의 저항은 4, 5. 그치. 그러면은 0이네. 8 빼기 8은 0. 0. 전압이 안 나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 3지점에서도 0. 그리고 뭐 대략 뭐 이런 데서도 0V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전압 자체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보면은 전류값 있잖아. 전류값은 일정해. 전류값은 변하지가 않아. 우리가 저항을 거치게 되면 전류도 어떤 손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값은 변하지 않고 전압 강화만 일어난다. 거꾸로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는 분배된다. 왜냐? 키르기호프 제1법칙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회로가 나눠진 병렬 형태란 말이야. 이때는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직렬일 때는 문제 없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금 전압 강화로 인해서 떨어진 그 전류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빠랑 간단하게 보면은 자, 최초의 전압이 12V였지. 최초가 12V였는데 결국 저항 두 개를 거치면서 0V가 됐는데 이때 전압 강화의 양이 어떻게 될까? 전압 강화의 양이 음, 한 번은 8V가 됐다가 한 번은 0으로 됐네. 8V가 됐다가 0이 됐다. 자, 잘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전압 강화의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IR1이라고 써 있는 거와 IR2 이게 바로 전압 강화의 양이야. 전압 강화. 이걸 이제 간단하게 그 기전력과 똑같은 개념으로 E로 써봐. 기전력은 전압을 유지하는 건데 결국에는 E는 IR1 또는 IR2 이런 식으로 간다 보면은 이 IR1에서 나오는 값이 뭐야? 여기에서는 4V. 그치? 여기에서는 8V가 돼. 그러면은 4 플러스 8은 10이네. 그치. 전압 강화의 합은 4 플러스 8은 12V. 자, 여기서 뭔가 느끼는 게 없어? 최초의 전압 12V는 전압 강화의 합 12V와 같다. 이게 바로 이 얘기인 거야.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이라는 건 최초로 이렇게 쏘는 전압이라는 거야. 그것은 전압 강화의 대수합과 같다. 아, 그러네, 진짜. 이렇게 전압 강화로 통해서 떨어지게 된 전압도 12V이고 최초의 전압도 12V다. 바로 이게 키르히오프 제2 법칙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보다는 조금 이제 복잡한 예를 오빠가 간단하게 들어볼게. 좀 복잡해 보여도 차분하게 풀어보면 이해가 가.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어. 잘 보면 알겠지만은 전원 자체가 4개, 저항도 4개가 있어. 자,
간단하게 표기를 각 저항과 전압에 대한 표기를 해줄게. 먼저 첫 번째 전원은 이거, 그리고 여기를 두 번째 전압, 그리고 여기를 세 번째 전압, 여기를 네 번째 전압.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런데 튕겨져 나온다. 이 E3라는 녀석이 돌연변이 같이 혼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싶은데 여기가 막혀 있어.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일단. 그리고 저항도 각 번호를 부여를 해줄게. R1, R2, R3, 그리고 R4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자, 이럴 때는 전압 강화가 어떻게 변하느냐. 좀 헷갈리지.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정하자면은 방향이 같으면은 똑같은 플러스지만은 중간에 방향이 반대로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이때는 부호를 바뀌어서 마이너스로 한다. 즉 우리가 그동안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0보다 작은 숫자를 마이너스로 했는데 그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한다.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정의해서 그 전체 전압이라는 것의 대수합, 모든 것의 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E3가 되지. 왜냐? 혼자 방향이 바뀌니까. 그리고 E4는 또 본래 방향과 같잖아. 이렇게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이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혼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때 이제 전압 강화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IR을 얘기한 거야. 이때는 어떻게 되냐? 먼저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형은 IR1 플러스 두 번째는 IR2가 되는데, 자, 세 번째가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 E3라는 녀석이 혼자 방향이 달라. 그럼 어떻게 갈까? 그래도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이니까 플러스일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IR3, IR4 모두 다 I가 들어가 있고 저항이 들어가 있잖아. 이 지금 뭐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로 가더라도 저항값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전류는 애초에 직렬 회로에서는 변치 않는다 그랬잖아.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 돼. 바로 이게 바로 키르이호프 제2법칙의 중요한 거야. 즉 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기전력이잖아. 모든 기전력의 합은 모든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대수합 합과 같다. 이 개념인 거야.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선 중요한 거는 오빠가 약간 페이크 같지만은 혼자 따로 노는 이런 그게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 다만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전압 자체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주되 뒤에 전압 강화는 그거와는 별개로 쭉쭉 나가면 된다는 거. 이걸 알려준 거고, 그리고 앞서 여기 키르요프 제2법칙에서 이것이 바로 전압 강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주면 돼. 그리고 전기는 반드시 폐회로, 스위치가 하는 역할도 결국 회로를 열었다 닫았다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키르요프 제1법칙에서는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또 있다. 직류의 특징. 시간이 흘려도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거 어땠어? 어려웠어? 괜찮았어요. 그래, 열심히 복습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전압 분배, 전류 분배 이런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통해 배율기와 분류기 그리고 히트스톤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도 간단히 공부할 테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잘 복습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